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내놨습니다만 그 효과를 놓고 평가가 분분합니다. 현재 정부가 고민하는 방식들이 집값 안정을 위한 방향으로 가는 건 맞지만 워낙 여러 가지가 얽혀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자,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대책인 만큼 시장에 즉각적인 효과가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도 간절히 바라고 있을 테고요. 자, 이 기자, 시장에 효과가 바로 나타날까요? 일단 서울 집값부터 한번 보시면 네. 이 지난달까지 49개월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최근에 거래가 줄면서 이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가격 상승기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으니 이 시장의 과열 양상 당장은 수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만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서울의 집값이 앞으로도 쭉 떨어질 것이냐 이 부분은 섣불리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 종부세를 강화하면서 이 초고가에서 차고가 주택으로 부작용이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또 결국 이 재산세를 인상하는 구조가 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료 부담이 전가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어떤 대책, 어떤 처방을 내놔도 집값을 잡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진단을 내놓기도 하는데요. 자, 왜 이런 비관적인 진단이 나올까요? 서울 시내에 있는 한 공인중개사에게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한 효과를 물어봤거든요. 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대책이 대책이다. 시장에 맡겨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려 10차례 넘는 대책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자 시장이 어느새부턴가는 이 규제 자체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규제가 하나 나오면 잠시 눈치를 좀 보는 듯 하다가 이내 다시 호가가 오르거나 아니면 규제를 피하는 또 다른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식의 부작용인데요. 네. 이번 9.13 대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 어느 대책과 비교해도 초강력 대책이기 때문에 단기간 시장은 눈치 보기에 들어서면서 거래는 더 사라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전망입니다. 네. 결국 향후 발표될 신규 주택 공급의 구체적인 내용이 시장에 공개되어야 집값 향방이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부는 이번 대책에도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곧바로 추가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추가 조치 어떤 게 있을까요?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언급했던 토지 공개 개념이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는데요. 예. 모든 토지 보유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보유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거론되는데 네. 이는 조세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투기 심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더욱 강화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완화하는 상반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후자의 경우에는 신규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카드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어떠한 시나리오도 예측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자, 그렇군요. 사실 집값이 오르다 보니 조바심이라는 심리적인 요인도 집값 폭등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자, 이번 대책으로 가을 이사철 전에 미리 집을 사야 된다는 조바심 어느 정도 누러질까요? 일시적인 영향은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인데요. 네. 일단 조바심과 상관없이 물리적으로 지금 돈을 빌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렇죠. 어쩔 수 없이도 집을 살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또 세금 인상과 이 혜택 축소 등 다주택자들에 대한 이 압박이 상당히 거세지면서 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 또 향후 추이를 지켜보려는 관망세까지 더해지면서 이 복합적인 양상을 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을철, 이 가을 이사철에 이 매매 급등 현상은 조금 진정이 되겠다는 이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전세 가격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서초나 강남권의 재건축 이주, 또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곳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전세 부족이나 이 전세 가격 급등세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가을 이사철에 대비해야 한다는 거죠.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정부의 말을 믿고 기다리면 저렴하게 집을 살 수 있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정말 정부 대책을 믿고 기다리면 그 집값 강풍에 휘둘리지 않고 집을 살 수 있는 겁니까? 결과만 놓고 얘기를 해볼까요? 이전 정부에서 저금리 기조하에 각종 대출 규제 완화해주면서 집 사라고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죠. 그런데 그랬죠. 정권이 바뀌자 네. 부동산 정책 기조가 아주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애초에 공언한 대로 투기 수요 잡고 집값 안정화 됐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정부가 약속한 대로 지켜진 게 없다고 봐도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한들 어떤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표현이 좀 과했습니다만 이 정책의 신뢰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박한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이번 대책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그러다 보니 시장에 혼란만 졌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개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도 벌어졌고요. 자, 국민들의 가장 민감한 정책이 바로 부동산인데 네. 발표도 전에 혼선을 주니까 정부 정책이 신뢰를 주지 못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자꾸 이런저런 대책이나 보완책들만 내놓을 게 아니라 네.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됐으면 책임 있는 누군가가 일단 사과부터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정책 실기를 인정하고 이제부터라도 국민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게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네. 이미 좀 낮아져 있는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정부에 대한 신뢰도 같은 것들을 회복하기에는 아직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정책의 신뢰도를 다시 조금 쌓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를 토대로 수요자들이 집값이 안정될 것이다, 주택 마련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이제 주택 마련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